2005년 8월 18일 22시 30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고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랑 아내가 저 안에 있어. 30대 젊은 부부하고 아들 셋, 이렇게 5식구가 새들어 사는 집이었는데요. 가족을 이제 구하겠다고 이제 뭐 뛰어들려고 막 하는 이 장 씨를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겨우 붙잡아서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신 4구 모두가 시커멓게 탄 상태였고요. 특히 좀 안타깝게 보이는 거는 그중에 어머니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한쪽 팔로 가장 어린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집이 워낙 오래되고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새기도 했고 최근에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일도 잦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 집이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조주택인데도 모두가 닫혀 있었고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가 불을 질렀을 그 방화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데요. 불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이 모두 잠겨 있고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화재 감식을 하셨는데 집이 어떤 상태였나요? 화재 현장은 목조 건물 형태였는데 일부 붕괴된 형태였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고요. 네, 이렇게 뭐 집에 골조며 가구며 이 공간 전체가 잿더미에 덮여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발굴 작업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일부 발굴을 한다든지 사체를 일부 변형시키면서 사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었던 어떤 잔류물을 확인함으로써 방화인지 실화인지 아니 일반적인 사건인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죠. 와, 아까 사체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뭘 가장 먼저 보세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가장 외곽에서 먼저 현장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게 어느 지점에서 발화부가 시작이 됐는지, 화재가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네.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사망을 한 건지, 화재사로 일반적으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타살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체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게 사람이 자세가 어떤 형태인지. 자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투사자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사자사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화재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근육이 수축되는 그런 이완작용 때문에 사실은 투사자세가 나타나기를 하는데 그 부분만 보고서는 화재사다 아니다를 논하지는 않고 코에서 매를 확인을 하는 그런 확인을 하고 화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 부검을 통해서 네. 화재사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투사 자세라는 걸 언급을 하셨는데 이 안에 있던 시신 4구가 모두 투사 자세를 하고 있었나요? 투사 자세를 하고 있긴 했지만 네. 형태 자체가 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었죠. 투사 자세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이는 투사라는 자세가 투사가 이제 전투할 때 그 싸움 할 때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복싱 선수 복서스 포지션 또는 퓨질리스틱 포지션 그래서 싸우는 사람 저기 보시면 어떠세요? 주먹질하고 네, 마치 이렇게 주먹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보이는 걸 투사형 자세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굽히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있는데요. 굽히는 근육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굽힘 근육이 좀 더 수축하면서 관절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보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시신이 이렇게 가만히 곱게 누워있는 자세일 줄 알았는데 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손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화재 발견돼요. 현장? 지금 23년간 경험으로 화재 현장에서 보이는 시신은 다 거의 대부분
투사형 자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뉴스나 이런 화재 뉴스를 봤을 때는 겉에서 모습이나 이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체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게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다 보시는 동작을 취하는 거잖아요. 자세니까. 아마 자주 들어가서 하실 건데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실 그 저런 형태로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 섬찟할 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부분 다 붕괴되거나 아니면 탄화물이 많았을 경우에 그 사체하고 결국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잔류물을 다 현치고 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사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세가 있는 경우인데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게 일반적인 화재사냐 네. 아니면 약간 사건 관련된 그런 부분야를 논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약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불안전한 자세, 투사형 자세가 아닌 불안전한 자세라든지 저희들이 약간 이제 뻗침 자세라고 해서 그 투사형 자세가 아닌 이상한 형태가 나오겠을 경우에는 이건 타살 의심이 있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현장 감식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는 시신들이 투사형 자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화재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겠네요, 일단은. 아닙니다. 투사형 자세라고 해서 100% 화재사라고 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는 99% 이상 부검이 필요합니다. 코 안의 매와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생활 반응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어떤 자극이 온 거에 대한 반응을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물집이 생긴다든지 네. 뭐 벌이 쏘였을 때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게 생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살아있을 때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와 입안에 검은 그을음이 보이는 그런 것도 살아있어야지 숨을 들이쉬니까 코 속이나 입안에 그런 그을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계속 돌고 있어야지 그런 상처도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물집도 생기는 것도 혈액이 돌고 있으니까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부에 물집 등이 선홍색 형태로 나타나면 화재사이고 선홍색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이 나기 전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혈액이 움직여야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시신 내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네. 아까 코 안에 매도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매가 정확히 뭐예요? 매는 한자어인데요. 그을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댕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타고 났을 때 검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점막에 붙으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를 매라고 합니다. 저렇게 면봉에 묻어 나오는구나, 매가. 그렇습니다. 매라는 건 그을음입니다. 그 면봉으로 저희들이 시신의 코나 입에서 닦으면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을음이 묻어 나옵니다. 불이 나고 사망하기 전까지 숨을 쉬었다는 거죠. 네. 이 사건에서는 내부 시신 모두 코 안에서 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다. 불이 난 상태에서 살아있었으면 이게 호흡을 호흡을 했겠죠. 해서 그을음이나 이런 게 코 안에 묻어있을 텐데 화재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코 안이 깨끗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불이 났을 때 이 네 사람은 이미 사망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화재 사건의 경우 99% 이상 부검을 의뢰한다고 하셨으니까 부검 결과는 어땠나요? 부검 결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와 입안에 매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코와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폐 기관지에도 사실은 절개하죠. 쭉 들어가니까 기관지 내에도 검은 그을음이 관찰돼야 되는데 이분은 내부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반응,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반응도 전혀 없었고요. 또 중요한 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검은 그을음을 마시게 되면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많거든요. 네. 그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헤모글로빈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한 70%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인은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도 그렇죠. 8, 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 내구의 시신 모두 0%였어요.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 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게 맞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를 화재처럼 둔갑시키려고 그렇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건의 범인은 불을 지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사관들은 화재의 원인, 즉 말하면 불을 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재 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형태와 패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화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화부는 처음 불이 붙기 시작한 지점을 말합니다. 발화 지점. 발화 지점 처음 불 붙은데. 네. 그러면은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최초 발화 지점을 거실 통로 부분으로 저희가 한정할 수 저기구나. 있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소외된 그런 형태였었고요. 인접한 벽체가 심한 열로 인해서 소락도 되고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위 석가래가 심하게 연소되고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면서 위쪽으로 쭉 뻗는 현상을 관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화부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집안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탈출. 밖으로 나가야죠. 네. 현관문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 보통 그 뉴스에서 보면 막 창문으로 나가기도 현관문에 하고. 막 이렇게 손자국이나 창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맞아요, 뉴스에서 맞아요. 보게 되거든요.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창문이나 아무래도 현관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시신 발견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지? 뭐 발화부 옆이네. 네, 발화부 바로 그 주변에 옹기종기 네, 모여있네. 있는데요. 탈출하려는 시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화재 상황에서 최대한 불길을 피해서 그렇죠. 네. 멀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 비상구, 현관이나 그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피하다가 유독가스나 산소 부족 등으로 먼저 의식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염에 의한 손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화재입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불길로부터 멀리 그리고 뭔가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대피를 하다가 결국엔 이제 목숨을 거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거의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이를 감싼 채, 막내 아이를 감싼 채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화재라는 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피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발화부 주변에서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하려는 엄마의 행동만 모션만 취한 채 사망했던 점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뛰어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엎드린 채 안고만 있었던 거는 이상하다. 그러한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작까지?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창문이나 아니면 맞아요. 현관문에서 끝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제가 그런 분은 이제 제가 안타깝게 부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발화 지점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반드시 조작한 개입된 행위다라고 생각하실 이게 것 같아요. 무슨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다든가 폭탄이 터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그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시신이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이런 모습도 보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면 창문, 그러니까 탈출구가 끝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 아니면 현관문 앞, 그러니까 어디론가 아이를 안고 끌어안고 나가려고 하는 마지막 저기는 순간까지 탈출하려고 하는 발화부 정중앙부에 아이를 껴안고 있다는 건 이건 이 현장 자체가 프레임, 조작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화부에 시신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들 불길로 그 중앙으로 핵심으로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보이죠. 사망한 사람을 거기에 두고 그 현장에다가 그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있어도 불이 난 부분에 사람들이 그렇죠. 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을 확률은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태풍의 눈을 향해서 그건 향하고 없어요. 있는 네. 자세이기 때문에 보통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출입구 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시신들이 몰려 있는 현상을 아, 나 보입니다. 너무 그것도. 근데, 그러면 네. 이게 진짜 악랄한 건데 누군가가 이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이미 숨이 끊어진 시신을 그렇죠. 손으로 다 옮겨 와서 불을 지르고 화재로 위장시켰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너무 악랄하고 치밀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점점 너무나 더 의구심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불이 시작된 지점을 지금 찾았는데 그럼 불이 난 원인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일반 연소는 균일하게 연소가 됩니다. 그 윤활성 물질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탄화가 심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화재 패턴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방화인지 실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등유, 경유, 신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정도에 따라 부위가 경계가 지어져서 연소되는 것을 포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연성 액체가 쏟아질 때 주변으로서 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연성 액체가 목재마루나 그 타일 등의 모서리 등 틈새를 따라서 흐르거나 더 많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연소 흔적이 나타냈을 경우에는 틈새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형태를 확인함으로써 그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은 어떤 패턴을 보였죠? 이 사건은 틈새 패턴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거실 바닥과 옷 위에 뿌렸는데 윗부분은 타고 밑부분에서 인화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의 그 모양이 정말 다 다른데 그 인화성 물질은 뭐였나요? 그 최초 발화 부분을 발굴해서 확인을 해서 본 바 그 시신 의료를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저희가 감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인화성 물질은 신너로 확인됐습니다. 신너요? 신너라고 일반적으로 신너는 그 페인트하고 섞어요. 네. 그 페인트의 점성을 낮추려고 이제 사용하는 그 저 물질인데 휘발성이 엄청나게 크고 인화성이 강해서 이거 뭐 화재 원인으로 많이 작용되죠, 이거 신너. 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불은 진실을 거짓말 안 담고 한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인은 어쨌든 태워서 다 없애려고 했던 게 너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겠어요. 그렇죠. 그 불이 나면 모두 타버릴 거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급격히 연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확산 후 지나가면 바닥 부분, 공기가 닿지 않는 부분은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이후에 단서가 남습니다. 증거를 완벽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패턴에 따라서 인화성 물질이 뭐였는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물질은 같아도 어떻게 부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약간씩 형태마다 저희들은 이제 패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물질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약간 패턴 자체가 틀리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냥 분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게 아니라 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분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고 뿌린다고 따라.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뭐 들이부었는지 그렇죠. 뿌렸는지 네, 그런 형태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패턴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결무늬 형태로 그 불이 번져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액체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포어 형태로 말씀하셨던 물결무늬. 것처럼 물결무늬 형태식으로 나타내서 경계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타냈을 경우에는 방화, 어떤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그런 형태를 들이부었다. 확인합니다. 예. 그러면 뭐 가스나 가스 폭발이나 뭐 선풍기나 막 누전에 의한 거는 완전히 다른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인화성 전혀 물질 다른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이런 자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화재였을 경우에는 사실은 바닥 부분이라든지 다른 형태가 거의 균일하게 연소가 되는 그런 패턴인데 가연성, 인화성 물질, 즉 막 신너 관련된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누군가에겐 방화라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겠네요. 너무 명백하게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 조사 요원들이 그 발굴을 정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발굴을 심하게 하는데 그 발굴하는 그 취지가 결국은 어떤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을 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을 가면 대부분 붓을 들고 가는데요. 붓 들고 가요, 붓. 저런 어떤 바닥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화재 감식하시는 분들은 삽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미 무너져 있는 잔해물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왜 틈새 패턴을 보인 거예요? 틈새 재질 때문에 자체가 그 마루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경우에는 그 스며들. 틈새를 타고서는 틈새를 쭉 이어서 가거든요. 장판인 경우엔 스플래시 패턴. 네. 그렇죠. 패턴. 건물이 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질에 따라서 쭉 따라서 연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스며든 거죠. 부분으로. 결국 나중에 저걸 뜯어내면 밑에서 신너 성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그렇습니다. 고여 있겠네요.
그냥 시커멓게 다 타서 없어진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파보니까 많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일가족을 살해한 뒤에 신너를 이용해서 불을 저질렀다라는 것까지 밝혀냈네요. 이 시점부터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장 씨였습니다. 장 씨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장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집이 밀폐 공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제1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기예보였습니다. 비 온 날을 잡은 거는 장 씨가 참고인 진술에서 집에 비가 새고 네. 누전 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누전으로 인한 최초로 생각했을 때는 화재에 무게를 둔 거고요. 아마도 그 비 온 날을 디데이로 잡은 건 이런 누전을 좀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아마 누전으로 이미 머릿속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실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장 씨의 컴퓨터에서 또 다른 증거도 찾아냅니다. 죽음이나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심지어 천무살인 사이트까지 방문을 합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장 씨가 청산가리를 사고 싶다고 문의한 글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살인 날짜를 계획하고 청산가리를 구입하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런 거를 차곡차곡 계획을 했다는 게 화재가 일어난 지 8일 만에 경찰은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장 씨는 PC방에서 3시간 정도 게임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화재 원리를 잘 모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3시간 동안이나 PC방에서 집이 불에 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밤 10시 30분이 돼서야 이제 뭐 펑 하고 불길이 치솟으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 나왔단 말이죠. 네. 왜 그런 거죠?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화성 물질인 신너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불이 확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산소등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훈소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훈소 상태가 뭐예요? 훈소는 그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서서히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파에 담배 불씨가 떨어졌을 때 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초에서 몇 분, 몇 시간 후에 발화 형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소 상태는 저온 상태의 연소로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3시간이라는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인이 일부러 불이 타기 시작하는 시점을 지연시킬 만한 어떤 장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떤 장치라면 그게 뭔가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연착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불에 잘 타는 물건을 그 쌓아놓은 상태에서 촛불을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초가 다 탔을 경우에 주변 가연물에 연소가 돼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전선의 극과 극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해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화재가 일으키는 그런 형태도 현장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 분들이 처음에 펑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서히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길이 솟구칠 수가 있을까요? 그 훈소 상태가 지속되면 그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틈새로 공기가 다시 유입이 되게 되면 다시 산소가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 때문에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불이 서서히 천천히 탔지만 계속 지속되면 뭔가 뭐 벽에 있는 구멍이 난다든가 어디가 뚫려서 글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확 불길이 커질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작은 불씨가 어떤 주변 가연물을 조금씩 태우기를 시작을 할 게 아닙니까? 네. 그럼 좀 더 커지고 시작하면서 공기가 어느 순간에 유입이 되면 그거에서 더 확산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훈소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담배불씨를 가장 예를 많이 드는데 담배불씨를 던졌을 경우에 담배불씨가 바로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담배불씨가 주변 가연물을 조금씩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 뒤에 공기가 유입이 되거나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화재가 일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으면 이런 패턴으로 타지 않았을 텐데 타겠죠, 그거는.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산소가 유입된 지점에 갑자기 펑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네요. 서두에서 그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이 다 닫혀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누전으로 어쨌든 위장하려고 했는데 네. 택도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화재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감시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리 뭐 교활하게 꾸미려고 해도 다 밝힐 수 있는 거군요. 뭐 저희들이 네.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화재 현장을 면밀히 감식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그다음 현장 패턴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를 확인함으로써 방화인지 실화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화재 관련된 부분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뭐 그 위에 뭐 정기적인 화재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장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게 정기 화재다. 누군가가 실화를 일반적으로 한 거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밝혀내는 게 네. 화재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심지어 됩니다. 그 팀장님의 그 화재 감식으로 그 알리바이가 3시간의 그 시간이 설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 사건은 그 팀장님의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화재 감식이 이거를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 방화 사건은 강력 사건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5대 폭력 그 사건에 들어가거든요. 중요 사건에. 이 방화 사건 취급하시는데 저희 화재 감식하시는 우리 감식 요원들이 없으면요. 형사들 그 수사 못 합니다, 거의. 100%는 아니래도 99.9%는 되는군요. 100%라고 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 담당 형사들과 현장을 하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1%, 그 말씀하셨던 99%의 나머지 1%를 접해서 저희들이 100%의 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간 교수님이 시신을 부검하듯이 우리 팀장님은 그렇죠. 공간을 부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예전에요. 지연착화하려고 심지 만들어서 그 서서히 태워서 그거- 그 불나게 하는 그런 범인도 본 적이 있거든요. 톰과 제리에 나오잖아요. 심지 만들어가지고 맞아. 네, 그렇습니다. 길게 그런 예. 경우도 왕왕 있죠. 예. 예전에 아주 한 10년 전 정도에 그 담배에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심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연착화로 해서 그 거의 한 1시간가량의 그 텀을 만들어서 방화를 했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 것도 다 밝혀내는. 그런 네, 걸 다 그렇습니다.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자가 완벽 범죄를 꿈내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팀장님은 그걸 다 드러나게 해주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화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범인 입장에서는요 아주 좋은 유혹이에요. 범행을 해놓고 불로 싹 태워버리면 증거가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분들 다 드러나게 되는. 때문에. 예, 오히려 네. 우리 요원들이 그걸로 다 잡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빠가 남편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렀을까? 어떠한 대답을 듣는다 해도 설명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 수사관들이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있죠. 가족 간의 보험, 범죄가 보험. 대체 그렇죠, 보험이죠. 실제로 아내 명의로 해가지고 사망할 때 각 3억씩 그러니까 2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받게 되면 6억이 되죠. 이거를 15일 전에 아내가 사망하기 15일 전에 장 씨가 보험을 가입해줬던 겁니다. 궁금한 게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는 거지 아이들을 살해할 것까지는 그렇죠. 없잖아요. 아내를 살해한 건 보험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런데 아이들은 왜 살해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이 모르겠다 했습니다. 경찰들도 왜 그랬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가 나와요? 수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은 내연녀였습니다. 내연녀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보면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없애고 돈은 생기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그걸 통해서 김 씨와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 그러면 내연녀가 이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사건 전후로는 그 장 씨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범행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녀는 거기서 배제하죠.
그러니까 공모 관련. 이 내연녀 김 씨가 잠시 장 씨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네. 정말로 장 씨랑은 연을 끊고 그렇죠. 관계를 정리한 건데 장 씨 머릿속에서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네요. 아, 내가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이 좀 생기면 다시 김 씨랑 그렇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머릿속에서 꿈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자신의 무모한 목적과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또 아내까지 사망하게 했던 이런 사건이 얼마나 악랄한 형태로 자신의 범죄를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누전에 무게를 두고 누전으로 자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거를 그 화재감식 전문가와 법의학 그리고 수사관계자, 형사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바람에 악의에 찬 이런 범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